입대한 이문구의 신인은 각별했다. 1988년 국제 팬클럽 개막식 축사를 통해 김동리는 현재 투옥 중인 작가들을 자유체제를 타도하려는 과격한 행동으로 옥장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 발언으로 김동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학생들의 연이은 퇴진 요구에 김동리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김동리에 대한 비난이 불바람처럼 일 때 이문구는 김동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은 가서 이제 그렇게 학생들 이제 그 수습을 하고 또 젊은 작가들이 많이 또 그 동선생 대개 또 가서 그러고 또 밖에서도 그러고 그렇게 이제 많이 저항들을 했죠. 그걸 이제 그 이문구 씨가 막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른 채 버리면 고하는 거지. 대개 다 그렇게 했죠, 실제로. 김동리 선생님 제자들도 대개 뭐 그러면 모른 채 안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끝까지 이문구는 그걸 못하고 지켜주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 조선조의 선비 같은 데도 또 있는 사람이에요. 또 아주 선비의 좀 미련함, 좀 모자라는 것 그런 데도 있는 사람이죠. 김동리와 이문구는 서로의 신념과 사상을 존중했다. 그리고 한편으론 문학적 이해와 신뢰를 끝까지 지켜나간 동료였다. 그들에게 이념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문학을 한다는 것은 너와 나의 이념을 넘는 것이었다.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이문구는 그가 꿈꾼 세상을 우리 동네에서 말하고 있다. 내가 하려는 말은 저기요, 별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땅만 믿고 사는 우리끼리는 여전히 경우가 있고 이웃도 있고 우정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분별이 있는데 아마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버둥댄 것 치고 저기 한 적이 없을게요. 그랬으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게고 우리는 또 자들이 사는 걸 저기 하면서 저기 하는 게고. 조그마한 어떤 입장 차이나 생각의 차이 이런 거는 이문구 선생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선비다운 어떤 관용, 선비다운 어떤 그 너그러움이랄까, 도량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 넓은 분이었다고 생각이 되죠. 그냥 진국,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이런 쪽이지. 어떤 무슨 좌다 우다 자기네 집안은 좌 때문에 아주 작살이 났지만은 어쨌든 그 좌니 운이 가르고 이념으로 가르고 그런 그 먹물든 동네 이런 거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다고요.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이문구, 그가 걸어온 길은 힘들고도 멀었다. 문인들의 사회 참여와 민주화 운동의 산실, 민족문학작가회의. 그 전신은 바로 자유실천 문인협의회다. 이문구는 2000년 문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못하고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이사장으로 돌아온다. 평상시 같으면은 뭐 작가의 회원이 아닐 만한 분들이 많이 입회하셨죠. 말하자면 뭐 문학가지성 계열의 문인들이라거나 심지어는 그 이문열 씨 같은 분도 이렇게 회원으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와서 이문구 씨가 회장을 할 때, 이사장을 하실 때 그 많은 문인들이,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르지만 많은 문인들이 기꺼이 작가회의 회원들에 동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문구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한 것은 문단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것이었다.
그는 문인 활동을 이념의 테두리에 묶어두려 하지 않았다. 계파를 떠나 전체 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펼쳤다. 글 쓰는 사람들이 온전히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인 복지 사업은 그의 죽음으로 미완성으로 끝났다. 지금까지의 작가의 이미지를 투쟁하고 그런 이미지에서 글 쓰는 사람들이 좋은 글 쓰기 위해서 모이고 그리고 글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그러한 이미지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죠. 이문구에게는 문단이야말로 구식이든 신식이든 자기 마을이었다. 그는 이념을 떠나 사람들을 껴안았고 문학적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진정한 소설가였다. 이문구 선생님이 가진 문학적 성취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을 못하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위치에 있으려고 그러면 자기 문학적 내공이 어느 정도는 돼야 다들 그 공감을 하고 따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문구 선생님이 가진 어떤 문학적 자기 문학의 예술적 성취도가 일단은 대단한 분이고 그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을 못하고.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소설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의 제목처럼 이문구의 삶이 그랬다. 이문구 씨가 그 90년대 말에 나는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 이런 그 수필집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그 수필집을 읽으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그냥 얼마나 이문구 씨가 힘들었는지 그야말로 이 황야에 무슨 외로운 나무처럼 황야에 또 혼자 서 있는 이런 느낌. 이문구는 그렇게 떠났다. 그의 장례식은 문단 사상 처음으로 통합 문인장으로 치러졌다. 그는 갔지만 죽어서도 그는 문단의 화합의 자리를 선사했다. 그만큼의 가슴과 어떤 그 품을 가진 선배 문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마 없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문구 형님이 쭉 이런 맥락이라는 건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 이념이란 것도 사람살이에서 나온 건데, 크게 보면. 사람살이 어떤 판에 나왔나, 어떤 판에 나왔나, 나왔고 저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는 것이 이념의 근본 목적일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그 이문구의 생각은 이 세상은 장미꽃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어찌 되겠는가. 호박꽃도 있어야 되고 개망초 꽃도 있어야 되고 철쭉꽃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 꼭 소나무와 전나무, 낙엽성처럼 굵고 우뚝한 황장목 같은 근사한 나무만이 숲을 이루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존재 가치가 희미한 그러나 자기 규태와 고집은 뚜렷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돈 없고